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또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2.1% 감소했습니다. 4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설비 투자도 6.6% 급감해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칼국수, 삼계탕, 삼겹살은 물론 치킨, 햄버거, 피자 등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깻잎이 53.8%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상추, 쌈장, 설탕, 햄, 맛살, 참치캔, 라면까지 다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 만들어 먹고 캠핑하러 가기도 겁나는 정말 서글픈 가정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각종 과자값도 10% 넘는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 빵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비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짐에 따라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도 연달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개가 넘는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보다도 82.6%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가 주로 임대하는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0%를 넘겼고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빈 상가가 늘어나 거리마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전국 공장 경매 건수는 709건으로 1년 전보다 43.2% 늘어났습니다.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쓰러지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장 경매 건수도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공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침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 낙찰률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낙찰 가율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 7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의 상황 악화가 국가 재정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첨단 산업 등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평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미래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3,910억 달러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전기차 산업 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법의 근거에 약 52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반도체 투자를 국내 유치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EU는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담은 반도체법에 이어 최근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 중립 산업법을 통과시켜 태양광, 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로 유럽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반도체 공장 투자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첨단 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없이 15%에 불과한 세액 공제만으로 글로벌 첨단 산업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은 시점인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미래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런 정책 비전도 활용 가능한 재정수단도 상실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과 같이 미래 전략산업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세계는 제조, 그다음에 미래 전략산업의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넋놓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